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7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6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윤 4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신사월 을해 1이 되겠고요. 일진 을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명식, 어제 간목에 이어서 오늘은 을목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공부했던 것, 간목을 공부했죠. 간목에 대해서 이제 잠시 복습을 한다라고 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목화 토금수 오행으로 봤을 때는 목이라고 하는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면서 대립목이다. 그래서 곧고 하늘을 향해서 자라는 향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질의 나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곧고 단단하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제 을목은 간목하고 좀 다른 성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특성은 간목과 같다라고 하더라도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나무다라고 해서 음목인 것이고요. 간목 같은 경우는 대립목이다라고 했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류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회초라든가 회목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회초 내지는 회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꽃을 피우는 나무라든가 꽃을 피우는 풀 같은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간목 같은 경우는 대립목이라고 해서 곧게 자라는 그러한 강직하고 단단한 그런 나무라고 하면,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예요? 버드나무처럼 나무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는 정도의 그러한 나무를 양류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칡넝쿨 같은 거 있죠. 칡넝쿨도 두꺼운 것은 굉장히 두껍잖아요. 하지만 이 칡넝쿨은 뭐예요? 곧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칡넝쿨도 있고, 그 다음에 박나무 같은 경우라든가 내지는 제가 좋아하는 나팔꽃 같은 것도 이렇게 감고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겠고, 호박도 뭐라 그래? 호박 넝쿨체 들어온다 그러죠. 넝쿨, 이건 뭐예요? 호박도 뭔가를 이렇게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간목은 곧게 자라는 것, 을목은 곧게 자라기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이제 사방팔방 이렇게 흩어지는 것, 내지는 회초 회목과 같이 부드러운 그러한 특징을 가진 꽃나무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간목, 을목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간목은 단단하고 곧게 자라는 특징, 을목은 곧지 않고 옆으로 퍼지면서 내지는 부드러운 그런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간목 같은 경우는 용도가 주로 어디에 있다냐면 간목의 경우에는 뭐예요? 동량지 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다라고 봤을 때, 을목 같은 경우에 동량지목이 아니라 목화통명을 이루어서 꽃을 피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팔꽃이라든가 장미꽃이라든가 이런 걸 뜯어다가 우리가 기둥이라든가 대들보로 쓰지 않고, 그런 나무들은 꽃을 이쁘게 피게 되면은 을목으로서 용도를 가지는 것이고요. 간목 같은 경우에는 베었다가 다자란 성목, 다자란 나무는 베었다가 어떻게 씁니까? 대들보를 쓸 수 있다. 이것이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쓰임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 같은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고요. 을목은 경금 내지는 신금 같은 거 쓰지 않고 병화라든가 내지는 개수 같은 것으로서 을목의 뿌리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병화로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 을목이 꽃을 활짝 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겠고,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가 있겠지만은 그 용도, 그 어떤 적합도 정도에서 봤을 때 을목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더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을목이 태어난 월령 4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4월. 간목도 4월에 태어나면 똑같고, 을목도 4월에 태어나면 똑같은 것이 뭐냐면, 월령 자체가 일간이 달라졌다고 해서 월령 자체가 달라지진 않죠.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맹하라고 하는 것 달라지지 않고요.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맹하다고 하는 뜻 뭐냐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초여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것이고요.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매우 무덥고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가불목과 같은 식물도 마찬가지고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똑같이 작용을 하죠. 사람도 너무 뜨겁고 건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원한 걸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건조하게 되면 물을 찾게 돼 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겨울에 동물이 태어나게 되면 털이 뽀송뽀송한 털이 있다가 여름이 되게 되면 털갈이를 해서 좀 시원한 털로 이렇게 갈아입죠. 동물들도. 그래서 체온 조절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건조할 때 물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 동물, 식물 모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온하다라고 하는 것, 적절하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 뜻은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4월에 태어난 것, 그 다음에 어저께 간목이 4월에 태어난 것 똑같습니다. 간목도 아무리 동양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더라도 이 춘하절은 뭐예요? 이때는 성목이 아니라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자라나는 그러한 간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간목도 그렇고 오늘 을목도 그렇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줘야 되냐?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을목의 뿌리가 마르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윤택해지고 물이 생주를 해줘야지만 을목이 한여름에 말라 죽는다라고 하는 것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고사한다라고 하죠. 말라서 죽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물이 반드시 있어 줘야 된다. 이 물의 용도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용도가 있는 거예요. 목을 생조해주는 수생목하는 용도가 있어요. 수생목하는 용도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수는 또 어떤 일을 한다? 화를 극해하는 역할도 하죠. 수극화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수는 목을 생해주어서 나무가 말라 죽지 않도록, 화초가 말라 죽지 않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그다음에 화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에 의해서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막아주죠. 어저께 표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을목이 4월에 태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화초를 갖다가 뜨거운 땡볕에 내놓게 되면은 뭐 하루 이틀 물을 안 주게 되면 금방 말라 죽는데 하늘에서 개수해더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뜨거웠던 열기가 비가 내리게 되면 시원해지죠. 시원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조후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땅이라든가 을목의 뿌리가 말랐던 것이 비가 내리게 되면 촉촉해지죠. 이건 뭐예요? 윤택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있게 되면 조후도 하게 되고 을목을 윤택하게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단 마찬가지로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개수가 약할 때입니까? 아니면 왕할 때입니까? 자, 4월은 수가 절지에 해당이 돼요. 절지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 12단계의 12운성에서 가장 약할 때에 해당이 되어서 너무너무 뜨겁게 되면 수가 화를 극해야 되는데 오히려 수가 말라서 날아가 버리죠. 이거를 갖다가 화다수갈이라고 해요. 화가 너무 많게 되면 수가 말라버린다라고 해서 화다수갈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양은 냄비에다가 물을 잠깐 넣고 뜨거운 불로 가열하게 되면 순식간에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화다수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수가 있어요. 4월의 개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금이 있어야지만 금이 수를 생할 수 있겠고, 이 수는 목을 생해주고 화를 억제해 줄 수 있는 서로의 상극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상생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상극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상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상극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상극도 필요한 것이고요, 적당히 상생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과 상극은 뭐예요?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은 것이지, 상생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고 상극만 한다고 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생상극은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수가 목을 생한다고 해서 전국에다 물만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는 오히려 나무가 물에 뜰 수밖에 없겠죠. 또 수가 화를 극한다고 해서 또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오히려 파극돼서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적당히 상생해야 되는 거고, 적당히 상극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화를 이루냐 안 이루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상극은 뭐냐면 적절하게 중화를 위해서 상생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상극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음목, 을목이 태어난 월령은 사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고, 사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해당이 되죠. 양에 해당되는 불이죠. 그래서 을목이 양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식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거는 식신이 아니죠. 이건 상관이죠. 죄송합니다. 상관이 되는 것이고 상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목의 사화를 보게 되면 어저께 같은 경우가 식신이 되는 것이고, 오늘은 일간의 음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음목이 양화를 보게 되면 이건 상관격이 되는데, 일간 자체는 약하고 상관이 많게 되니까 이거는 뭐예요? 목화진상관격이라고도 설명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약하기 때문에 설기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설기 과다 내지는 설기태과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화진상관격, 진짜가 붙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진짜 상관이다. 그래서 일간이 목은 약하고 상관인 화는 왕하다. 즉 설기가 과다하다, 설기가 태과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설기 과다, 설기 태과는 뭐예요? 일간이 약하다, 일간이 약하다, 즉 신약하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해서 상관을 감당할 수 없다. 즉 신약해서 화가 왕한 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견겁제인 목으로서 일간을 도와주거나 인성인 물로서 수생목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비견겁제인 목보다는 수가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약한 을목을 도와준다고 해서 묘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나무가 뿌리는 줄 수가 있겠지만은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거나 을목의 뿌리를 갖다 배양할 수는 없어요. 나무가 크다고 해서 물이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인목, 묘목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물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물이 있은 연후에 뭐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물이 없는 상태에서 목만 맡으라고 하면 여름에 산에 나무는 많이 있는데 비가 안 오면 그 산 전체가 말라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름의 나무는 일단 비견겁제인 같은 목보다는 물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관격, 목화진상관격, 설기태가 설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본적으로 보게 되지만,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게 되면은 사중에 있는 지장간 경금이 투출돼서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을목 입장에서 경금은 정관에 해당이 되고 정관격에 해당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정관 경금이라 하더라도 일간 을목이 약하면은 정관도 을목이 감당하기가 힘들죠. 일간의 기운을 화는 설하게 되겠고요. 금은 일간을 극하는 작용을 하게 되니까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극설교집하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면 월간에도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관살혼잡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뜻은 뭐냐면 다른 거 이것저것 안 보고 일단 관성만 위주로 놓고 봤기 때문에 관살혼잡이라고 보지만, 중요한 것은 식상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상관과 관성을 같이 논한다라고 하면 이건 관살혼잡돼서 나쁘다. 당연히 나쁘겠지만 이거는 관살혼잡보다는 극설규집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중요한 건 뭐예요? 관살혼잡이 됐든 극설교집이 됐던 중요한 건 일간이 왕하다 약하다, 일간이 약한 것이 역시나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있어 주어야 된다. 자, 연재 자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습니다. 자, 자수가 있어서 이 수는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신금, 경금이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또 금은 뭐예요? 목을 극하려고 하는 또 역할을 또 하게 되는데, 경금보다 신금이 이렇게 을목하고 첩신되어 있으면 붙어 있다고 해서 이걸 첩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떤 것 같냐면 화초가 있는데 면도칼로서 화초를 갖다가 댕강 잘라버리는 거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다육식물이라든가 난초 비싼 거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하는 그런 난초도 있는데, 애기가 가위로 내지는 면도칼로 그 난초를 댕공 잘라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에라 뭐라고 말도 못하고 속은 터지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을목이 신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아기가 면도칼을 들고 저거를 자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매우 위태롭죠. 을목이 언제 상해를 받을지 언제 다칠지 매우 위중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해수, 자, 자수가 있겠고요. 해수가 있으면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자수는 을목을 생조해줘요. 자, 수생목해서 이거는 생조해주지만은 통근은 되지 않습니다. 통근은 되지가 않겠죠. 이거는 그죠? 근데 통근은 되지 않고요. 근데 요 해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물이기 때문에 수생목도 할 수가 있어서 생조도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통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왕 을목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면 자수를 보는 것보다는 해수를 보는 것이 더 용도가 있을 수는 있어요. 통근도 되고 여름에 어떻게 돼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을목을 배양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하고 서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가 되냐? 사해충이 되는 거예요. 사행충이 아니라 사해충이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사화도 깨지게 되겠고 이 해수도 깨지게 돼요. 만약에 해수가 이렇게 원격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해충으로 보지 않아요. 뭐 중간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 충한다 하더라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데미지가 크다라고 보지도 않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이거는 직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격투기 선수 김동현 선수하고 저기 UFC에서 뭐 저기 헤비급 나가는 잘 싸우는 그런 선수가 있죠. 그런데 둘이서 붙여놓게 되면은 그 옥타곤이라고 하는 경기장 안에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얘하고 붙어서 옥타곤 안에 넣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서로 피튀기게 싸웁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뭐 서로 사회충 하려고는 하겠지만 하나는 미국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으면은 서로 옥신각신 말다툼을 할지 모르겠지만 치고받고 코피 터지게 싸우지는 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붙어 있으면 사회 상충돼서 격도 깨지게 되고 수도 못 쓰게 되는 아주 뭐예요? 이런 말이 있죠. 라면을 끓였는데 엎어지면서 라면 없는 거 엎어서 라면도 못 먹는 것과 같고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아픈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 상충되는 것 좋지 않고요. 생시에서라도 이 충을 좀 구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 해수, 자수가 있는데 이거 사해 상충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충됐다라고 하면은 사화가 좀 깨졌죠. 그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월령이기 때문에 화를 전혀 못 쓰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금이 목을 극하려고 하는 것을 좀 억제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도 신금하고 병화하고 병신합수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병신합수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잘 봐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붙어 있을 때는 합을 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극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또 병신합해서 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사주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축토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뿌리를 둘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해 상충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죠. 어떤 분들도 이것도 해자축 있으면 뭐 해자축 뭐죠? 해자축 뭐 이거 방합을 또 짓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해자축 방합이 되지 않습니다. 월령을 득해야 방합이 되는 것이 월령이 4월인데 해자축이 있다고 해서 방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방합이 되면 그러면 사해충도 뭐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해 상충되는 거고요. 방합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하더라도 정화가 있어서 금이 을목을 상해하려고 하는 것은 좀 막을 길이 있다 하더라도 사해상충되고 자수돼서 좋지 않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요걸 어떻게 좀 모면할 수 있는 생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무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구제가 될 수 있어요. 과 해가 있으면은 인해 합목이 돼서 이거는 충중 봉합이라고 해요. 충하는 중에 합을 만나면은 충이 요거를 사해상충이 요건 되지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을목이 인해 뿌리를 두게 되겠고 해수와 자수를
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인해 한목하게 되면은 해중에 있는 임수가 많이 좀 달아서 없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해상충에서 그렇게 깨지는 것보다는 인해 한목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그다음에 습기가 남아 있으면 을목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물기가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어요. 촉촉한 그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만, 이것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인해 한목에서 사해상충은 모면했다 하더라도 경신금이 일간을 극히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좀 없죠. 이것도 하나는 얻었는데 하나는 잃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묘시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해묘한목해서 이것도 충중봉합이 돼요. 근데 역시나 이것도 금이 일간을 극하는 것을 좀 뭐라 그럴까,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명식은 뭐냐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것이고, 다른 하나를 얻으면 그 다른 하나를 얻는, 사해상충을 해결하게 되면 경신금이 극하게 되고, 그 경신금을 막게 되면 사해상충이 일어나게 되고, 좀 그러한 좀 아이러니한 좀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날은 좀 피하시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해상충 되면서 신금까지 있게 되니까, 이 신금과 이 경금이 여기에 뿌리를 튼튼하게 두게 되면은 을목을 파극하게 되겠죠. 이것도 물론 이제 등락개갑이 돼서 좋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을목이 금에 의해서 파극당하는 그러한 단점을 좀 면할 방법이 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